안녕하십니까. 오늘 8번째 과 8과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등교가 6월 3일로 공지가 되었고 또 시험 일자가 공지가 되었을 겁니다. 약 2주간의 여유밖에 없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앞부분 문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또는 한문의 기원, 또 부수, 육서의 원리 등에 대해서는 등교하면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할까 하고 남겨두었었는데 이번 시험 범위는 1과부터 7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예상 문제와 온라인 수업에서 실시했던 언급했던 문제, 형성평가 안에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한자 성어 위주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앞부분을 안 다뤄주면 1과 2과 예상 문제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개학 후에 보충 예상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보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시간에 했어야 할 한문의 시작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단원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 한문의 시작. 왜 배워야 할까?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한자와 한문을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왔다. 따라서 우리 언어 생활에서 한자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또한 한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문화유산으로서 나라 간 소통과 교류에 큰 도움을 준다. 이 단원에서는 한자와 한문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문 학습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공부해보자. 자, 단원 학습 목표에다 밑에다 문제를 하나 적겠습니다. 예상 문제 나올 텐데요. 우리가 한자 한문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내용 가운데 우리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주변 국가,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 국가와 소통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옛사람들이 담긴 문화유산, 조상의 지혜를 공부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배우면 나는 한자의 모양, 뜻, 음을 구별할 수 있다.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쓸 수 있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자의 짜임을 구별할 수 있다. 단어의 짜임을 구별할 수 있다. 문장의 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 자, 이 과의 학습 목표인데요. 좀 많지만 쉬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학습 목표가 나오는데요. 한자의 모양, 뜻, 음을 구별하기 되어 있죠. 거기다 한자의 모양, 뜻, 음에 밑줄 치고 한자의 3요소라고 씁니다. 자, 한자의 3요소가 뭐라고요? 모양, 뜻, 그 다음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자, 이것을 필순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순서에 맞게 쓰는 것을 필순에 다양한 9가지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또 부수, 자전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선인들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한자를 사용하여 우리의 말과 생각을 기록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한자의 사용은 현재까지도 우리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국어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습 한자, 새로 나온 한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생각 싹 틔우기가 있네요. 거기에 보면
이 어휘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 싹 틔우기, 가수, 안녕, 예능, 친구, 미안, 지하철, 의사, 가족, 음악, 도서관, 영화, 국가대표. 문제. 위 어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단어들 모두 다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안녕 이런 단어들은 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영자에서 안녕하게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할 친자에 옛 구자, 오래될 구자를 써서 오래도록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 어휘의 공통점. 그럼 여기도 문제 하나 볼까요? 다음 어휘 중 한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생각하셔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상 문제를 보면 있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때 한자 한문을 공부한 친구도 있고 대부분이 했을 겁니다만은 안 한 친구들을 위해서 한자가 무엇인지 한번 기본적인 이해를 돕겠습니다. 1. 한자란 무엇일까? 한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한자 문화권의 여러 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글자이다. 한자의 모양은 처음 만들어진 것에서 점차 변천되어 한나라 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한자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 한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을 한문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세 개의 어휘가 있습니다. 한자, 그 다음 한자어, 한문 그래요. 이걸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자는 알파벳이나 가나다라처럼 낱글자입니다. 낱글자. 그리고 한자어는 낱글자가 모여 만든 어휘, 단어입니다. 한문이라고 하면 문장을 말합니다. 이런 한자와 어휘들이 모여서 만드는 문장을 한문이라고 하죠. 그럼 범위로 보면 한자에서 한자어로, 한자어에서 한문으로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자의 변천 과정은 크게 각골문, 금문,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런 순서를 지니는데요. 여러분은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글자가 쓰기 편하게 발전하였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우리가 교과서에 쓰여있는 서체는 가장 널리 쓰이는 서체인 해서라고 합니다. 해서. 자, 그 다음 이러한 한자의 음과 뜻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2. 한자의 모양, 뜻, 한자는 글자 하나마다 모양, 뜻, 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글자가 소리와 함께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표의 문자라고 한다. 한글이나 알파벳처럼 하나의 글자가 소리만 나타내는 문자는 표음 문자라고 한다. 자, 여기에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의 밑줄을 한번 하시고, 뜻 글자를 표의 문자, 소리 글자를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한자는 당연히 뜻 글자이니까 표의 문자에 속하고, 모든 한자는 각각의 모양과 뜻과 음을 지니고 있죠. 이 세 가지를 한자의 3요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한자는 모양, 뜻 세 가지를 지니고 있다. 이를 한자의 3요소라고 한다.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한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정리가 됩니다. 밑줄을 잘 그어 놓으세요. 우리는 왜 한자와 한문을 배워야 할까? 첫째, 한자를 알면 일상 용어와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 둘째, 한문을 알면 옛 기록에 담긴 우리 문화와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셋째, 한자 문화권에서의 소통과 교류도 가능해져. 자, 이 밖에 한글 대부분의 어휘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의 생각을 더 자세히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타낼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아까 한자를 쓰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고 그것을 필순이라고 했죠. 한번 들어보죠. 일반적인 원칙 9가지가 등장합니다. 3. 한자를 쓰는 순서. 한자를 쓸 때 붓을 한번 움직여 쓸 수 있는 부분을 획이라고 한다. 이 획을 쓰는 순서를 획순 또는 필순이라고 하는데 필순을 따르면 한자를 바르고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필순은 글자에 따라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자, 여기 9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교과서 잘 보시고 이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 꼭 그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이 9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순의 일반 원칙. 1. 위에서 아래로 쓴다. 2.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3.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면 가로획을 먼저 쓴다. 4. 삐침과 파임이 만나면 삐침을 먼저 쓴다. 5. 좌우 모양이 같으면 가운데를 먼저 쓴다. 6. 바깥쪽을 먼저 쓰고 안쪽을 나중에 쓴다. 7.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8.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찍는다. 9. 자. 받침은 나중에 쓴다. 자, 이 9가지를 한자를 쓰는 필순의 일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몇 가지만 체크를 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이건 다 아시겠고 3번에다 별표 한번 하세요.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면 가로획을 먼저 쓴다. 나중에 문제가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 중 잘못된 것은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가로와 세로와 만나면 세로획을 먼저 쓴다 그러면 틀린 게 되겠죠. 마찬가지 4번도 별표 삐침과 파임이 만나면 파임이 아니라 삐침을 먼저 쓴다. 5번에도 별표 좌우 모양이 같으면 가운데를 먼저 쓴다. 그 다음에 7번 꿰뚫는 획은 맨 나중에 쓴다. 맨 먼저가 아니에요. 그 다음 8번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찍는다. 이 정도가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원칙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본인의 이름도 한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써보면 좋은데요. 이거는 등교해서 합시다. 자, 교과서 13쪽입니다. 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한자의 부수. 부수는 뜻으로 분류된 한자 무리에서 그 뜻을 대표하는 글자로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이다. 부수는 대부분 한자의 뜻과 관련이 있어서 부수의 뜻을 알면 한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자, 부수란 거기다 네모 박스를 쳐 놓으시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글자이고 한자 무리에서 그 뜻을 대표하는 글자이다. 이 부수는 총 214개가 있습니다. 이 부수만 잘 알아도 대강의 뜻을 유추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사람인 하게 되면 사람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한자들이 구성되게 되고 입구도 마찬가지 손수, 흑토, 불화, 고기, 육 이런 단어들은 이 한자가 부수가 되면 이 단어와 연관성을 지니게 됩니다. 또 오른쪽 도움말에 보면 위치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별표를 꼭 하나 해놓으세요. 이러한 한 부수를 변형 부수라고 합니다. 또 위치에 따라서 8가지로 얘기합니다. 왼쪽에 있으면 변, 오른쪽에 있으면 방, 위에 있으면 머리, 아래에 있으면 발, 받침이면 받침, 엄호면 엄호, 둘러싸고 있으면 몸, 그 자체가 부수이면 재부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문제들은 예상 문제에서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열매화, 수풀림, 거들양, 근본본, 나무목, 나무목, 밤률, 끝말, 난간란, 실엉타. 나무목이 부수인 한자는 나무와 관련이 있구나. 자, 거기다 문제를 하나 쓰면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보기 한자들의 공통점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수가 나무 목인 한자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보죠. 이제 부수가 나왔고 그 다음 옥편 혹은 자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자들의 사전입니다. 자전이 뭔지 정의를 밑줄 쳐놓으세요. 5. 자전이란. 자전은 한자 사전으로 한자의 뜻과 음을 풀어놓은 책이다.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은 해당 한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각각 다르다. 한자 명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전의 이용 방법을 익혀보자. 자, 한자에 부수를 알 때는 부수로 찾으면 되고, 음을 알 때는 음으로, 뜻을 알면, 아니 뜻이 아니라 획을 알면 총획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걸 줄여서 부수색인, 자음색인, 총획색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자의 부수를 알 때 부수색인 1. 부수색인에서 명의 부수인 이를 찾아 해당 쪽수를 확인한다. 2. 해당 쪽수를 펼쳐 획수가 4획인 쪽으로 이동한다. 3. 명을 찾아 뜻과 음을 확인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자에 부수를 모르고 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볼까요? 한자의 음을 할 때 자음색인 1. 자음색인의 명 부분에서 명을 찾아 해당 쪽수를 펼친다. 2. 명의 뜻과 음을 확인한다. 그 다음 이제 한자의 음도 모르고 부수도 모르는데 획수만 알고 있을 때 제일 복잡한 방법 중에 하나죠. 한자의 총획을 할 때 총획색인 1. 명의 총획이 8획임을 확인한다. 2. 총획색인의 8획 부분에서 명을 찾아 해당 쪽수를 펼친다. 3. 명의 뜻과 음을 확인한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굳이 옥편을 찾지 않아도 네이버라든지 컴퓨터에 음과 뜻을 치면 대부분 다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인터넷에서 찾기라고 나오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인터넷 한자 사전 찾기.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한자 검색이 가능해졌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자 사전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한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검색창에 한자의 음을 한글로 입력하고 자판에 한자 키를 눌러서 찾으려는 한자를 선택하면 해당 한자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또 한자의 뜻과 음을 함께 입력하거나 음만 입력해서 한자를 찾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한자의 모양을 그대로 써서 원하는 한자의 정보를 찾는 필기 인식기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꼭 옥편이나 자전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 어떤 형태로든 찾기가 쉽습니다. 거기 밑에 자전에서 찾아 써보자 그랬는데 답이 다 되어 있죠.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고. 오늘 형성평가 문제 4개가 있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한자의 모양, 뜻, 자, 모든 한자는 모양과 뜻, 음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한자의 3요소라 한다 그랬죠. 자, 모양은 함께 구자 모양, 사람 인변에 구자가 있죠. 그래서 뜻은 함께, 음은 구, 모양은 형태를 말하고, 위장, 위, 밥통 위라고 하는데 뜻은 위장, 음은 위. 표, 뜻은 표, 음은 표. 자, 2번 문제. 필순의 원칙을 설명하기에 알맞은 것. 아까 9가지가 있었죠. 받침은 나중에 쓴다. 자, 받침은 우리가 책받침이라고도 하고 민책받침이라고도 하는데요.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받침이라고 하니까 2번에가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받침은 나중에 쓰니까 맨 나중에 2번은 돌순자입니다. 돌순자. 3번 문제. 다음 한자들 중 부수가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
여기 첫 번째 사과에는 입구가 있죠. 입구와 관련된 거, 부르짖을 규, 부를 소, 울, 곡, 물을 문, 다 입구와 관련되는데 이 글자는 입구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중자는 입하고 관련이 없죠. 이런 걸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답은 가운데 중. 이때는 뚫을 곤자라고 하는 획, 얘가 부수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 흑토와 관련된 부수인데 북도들 배, 집, 당, 진흙길, 도, 흙덩이, 괴 모두 다 흑토가 부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끈 말자죠. 끈 말자는 흑토와 관련이 없이 나무목 부수의 한자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했어야 할 한자와 한문의 이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